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김효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잘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저희 우잘사 TV가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네. 떡상의 계기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한 1대1로 1시간 만담 나누고 나니까 네. 갑자기 1000명대로 가더니만 2000명대가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확실히 네. 우리 김효은 대변인에 대한 이 성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저에 대한 성원보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성원, 그리고 아하. 또 우리 또 대변인단에 대한 성원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지난 네. 방송에서 우리가 뭐랄까 이 모든 이 네. 리시 재갈을 다 풀어버리고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요. 저 그렇게 오래 방송을 할지 몰랐는데. 네. 방송인 걸 사실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진실된 토크를 네, 했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민주당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재밌게 보실 만한 부분은 어제 북값 공천이 마무리됐어요. 네. 우리 이용풍 기자님 아쉽게 낙천을 하긴 했습니다만 3일이나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한편 또 어쨌거나 우리가 북값 선거 승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풍 기자님도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거 돕겠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 3자 구도에서의 판세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저는 이영풍 대표님 정말 이 애견남 드글드글한 소굴에서 그러니까요. 한 줄기 빛이다. 맞아요. 와, 어쩜 저렇게 멋있어요? 화끈하게 나가셨다가 아주 네. 화끈하게 승복하시고.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돕겠다. 사실 그렇죠. 경선이 좀 우리가 우세인 지역구들은 경선이 더 어렵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선 이후에 정말 가족 간에도 서로 안 본다 할 정도로 네. 의가 많이 상하는 게 경선이기도 맞아요. 한데 맞아요. 두 분 다 사실 너무나 멋진 레이스를 펼쳤고 네. 또 이렇게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도 이영풍 대표님이 끝까지 돕겠다 또 승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사실 마음이 좀 약간 아팠지만서도 네. 오히려 저는 더 반했다. 맞아요. 그래서 2년 뒤가 더 기대가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좀 끝이 더 아름다운 게 어려운 법인데 이영풍 대표님이 참 멋진 결단하셨다. 네. 그래서 평소에 그 인품대로 하셨다. 예. 도회적 마스크, 많은 구수한 분들께서 목소리.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또 이유가 있죠. 네, 네. 테토남의 정석을 네, 또 보셨어요. 플러스 내 테토남. 그래서 삼박자를 갖추고 이제 올라오신다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3자 구도는요, 저 참 재밌는 게 MBC 여조가 네. 어제 좀 실망스럽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SBS에서 발표한 그 여조를 보면은 뒤집혔어요. 박민식 네. 장관님이 더 올라갔습니다. 26%. 26%에서 예. 5%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오빠 사건 터지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표를 어디로 이제 받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해당 행위 제명자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 우리 당 후보 자랑스러운 우리 당 후보에게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심리가 아무리 내가 누구가 더 유명하고 뭔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결국엔 1번 아니면 2번 네. 내 표가 쓰일 만한 곳에 잘 쓰여야 한다. 사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번, 2번 싸움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효과는 박민식 장관님이 다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우리 장해찬 전 부원장 참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네. 처음에 여조에서는 그분이 과반 넘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가까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워낙 또 인기가 많았었고 맞습니다. 공중파 출연도 많이 했고 또 청년에다가 그런데 이게 무소속을 달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희생양이 네.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당 행위자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가혹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따라서 이 선거비 보전이 15%인가가 그렇고 그다음에 10% 이하가 또 그렇고 아마 두 네.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전비를 못 받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네.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정말 더 인기 많았던 후보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3자 구도 판세도 여조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예. 1번 뭐 더불어민주당 뭐 하정우 네. 2번 국민의힘 박민식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3번 무소속 뭐 땡땡땡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전 국민의힘 대표 네. 전 보훈부 장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훈부 장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진 부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여조의 이게 질문 방식인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의 여조가 진짜 여조다. 예. 지난 거는 잊어버리시라. 네. 왜냐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세상에 아주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아주 트리키하게 까다롭게 그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은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명 안 당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교정이 될 겁니다. 예. 뭐 무소속으로 등록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해당 행위자가 가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여조를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예의주시하면 되고, 그럴수록 주변에 이제 북구에 사는 주민분이 친구로 계시면은 그 말씀을 꼭 해주세요. 표 버리기 싫지. 그러면은 빨간색에다 찍어라. 그렇게 한 번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데. 예. 하정우 후보가 그 네이버에서 근무를 했었고, 근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상장 주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식을 샀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때 AI 수석으로 들어갔고, AI 수석으로 들어가서 9월 달에 아마 그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번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가지고 있던 주식이 그 다음에 3월인가에 다시 이제 제출했을 땐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매각을 했어요. 예, 근데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요. 어허. 왜냐하면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네. AI를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하정우 네. 수석을 네이버에서 빼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초격차 시대에 우리가 뭐 반도체나 잘 만들었지 AI는 솔직히 중후진국 수준인데 남의 거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에 버금가는 이 브레인과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처럼 국가에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그런 방식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네. 융합을 해서 우리가 한국형 AI 이 본사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정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빵 하고 뜬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10개월 만에 그냥 뭐 패대기 치고 나온 패대기 거죠. 치고 나온 거 맞아요. 네. 패대기 치고 나온 건데 뭐야? 그러면은 AI 뭐 소버린 AI 만든다는 거 자체가 그냥 개꿈이었네. 그러니까요. 북한식 말로 하면. 네. 그 보면은 이거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왜 네이버 같은 아주 꿈의 직장을 왜 버리고 나갔나? 아하.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이 올해 12월에 네. 올해 말에 상장한다는 그 예고가 있습니다. 어허. 뉴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야? AI 이 수석 자리가 그래봤자 공무원이고 끝까지 해가지고 뭔가 대의를 실천하고 막 5년 내내 임기 내내 열심히 AI만 들고 파서 대한민국에 이 한국형 이 소버린 AI를 안겨주고 이런 큰 그림을 정말 패대기 칠 정도면 이건 가짜였다. 그럼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뭘 위해서? 세탁 한번 하고 예. 공직 세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왜 지역구로 가서 갑자기 북구에서 선거를 뛰고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뭔가 잃을 게 없다는 건데 뭔가 남는 장사 했나? 그럼 이 사람 도대체 AI 수석으로 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한 거지를 이렇게 파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하정우에 대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좀 열릴 수도 있다. 어허.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자연 고사한다. 네. 그러면 다 누가 이제 쫙 입 벌리고 다 받아먹으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받아먹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예. 이 삼자구도 판세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강론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네. 볼게요. 실제로 여론조사부터 오늘 조사 그 세부 내역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를테면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대 한동훈 양자 대결을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느냐 이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발표된 SBS 조사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후보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 박민식 전 장관으로 그 호칭이 됐을 때 발생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대 박민식 둘이 붙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80%는 그 박민식 전 장관,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로 결집을 했습니다. 80%라고 하면은 사실상 경선 과정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경쟁 과정이었으니까 반대로 하정우 대 한동훈을 붙이니까요.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50%대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습니다. 네. 지지 후보가 없다는 보수층이 40% 육박을 해요. 그렇죠. 그 네. 50%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요. 민주당 줄 수는 없으니 하정우 일단 줄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봤을 때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상으로도 무소속 출마했을 때도 30% 가까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해찬 부원장이 억울한 상황인 걸 알지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 막자.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 경선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올라온 정현욱 후보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반 밀어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은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아니 북값을 멀쩡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제명된 한동훈이 자기 팬클럽들 우르르 몰고 와서 지금 아사리판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거의 생태 교란종 같은 짓을 다 하고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상점은 그 국부시장 안에서 어떤 상점은 네. 민주당 찍는 아하. 상점. 그럼 절대 불매. 갈라치기. 그래서 저기는 뭐 예. 윤어게임 극우다 뭐 또 갈라치기. 네. 그러면서 이 시장 상인들 간에도 어느 집은 손님 많이 몰아주고 어느 집은 일부러 안 가주고 이러면요. 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요상해집니다. 음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어딜 가나 계속 분란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도 그 팬덤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여러 사람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진짜 입 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어와 공격을 당하고서는 네. 야, 이 도대체 이 팬덤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다가 이제 탈하게 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렇죠. 김근식 위원장님도 최근에 그랬고 멀한 되셨죠. 네, 멀한 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지지하는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니다. 네. 결국에는 표심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역 상인들 간에도 이제 막 갈라치기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또 뭐 어디 물건 많이 팔아줍시다 하면서 심지어 해당 행위 한번 하셔가지고 가처분으로 겨우 살아 돌아오신 분이 또 지령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더 가속화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네. 근데 어제 여론조사에서 재밌었던 것이요. 일단은 한동훈 씨가 중도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뭐 중도층에도 딱히 인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 결과를 보니까 보수층 먼저 볼게요. 보수층 기준으로는 하정우가 13%, 박민식 후보가 54%, 한동훈 씨 27%, 박민식 후보가 더블 스코어. 네, 그리고 중도를 보면은 일단 하정우 44,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박민식 후보가 19, 한동훈이 23입니다. 아이고, 중도에 뭐 인기 많다, 극우 하더니만, 뭐, 우파에도 인기 없고, 중도에도 인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저 중도도요. 네. 그 중도는 정치 저관여층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 전화상으로 이제 이론을 들었을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사람 찍어서 확률이 상당히 인지도 높습니다. 투표하죠. 맞아, 인지도 투표해요. 그래서 인지도 투표를 보면은요.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중에 사실은 한동훈이 가장 검색량이 지금까지 많았을 겁니다. 유리하죠. 그럼요. 네.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23%라는 것은 검색량이 많고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도 비호감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정우도 사실은요, 배우 하정우가 아니고서야 하정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게 저는 하정우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대변님 그렇잖아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물건 진짜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안 팔렸다. 방송 진짜 재밌는데 안 알려져가지고 안 팔렸다 그러면은 홍보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쑥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악성재고 홍보 열심히 해서 팔면 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예, 제가 예. 정말 뭐 제 이야기를 좀 네. 얘기를 하자면 저도 강희명으로 이제 레이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의 본명 김효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지역구 선거를 하게 됐었고 처음에 전략공천으로 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 레이나 쌤인지 모르는 사람들 처음엔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제 가명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선거법상. 아하.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부터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 저기 있는 어느 분보다도 저는 더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공식 선거 기간이 딱 돼가지고 벽보가 딱 붙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1번, 2번밖에 안 봅니다. 아하. 네. 아하. 그러면 1번, 뭐 AI 블라블라, 뭐 AI 신기루 하정우, 그다음에 2번 보훈부 장관, 뭐 우리 북구 사람, 뭐 박민식, 그다음에 네. 3번 제가 합니다. 뭐 한동훈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2번으로 갑니다. 네. 네. 포스터 나왔네 시안이. 아이, 전달해줘야겠다. 오늘 다 만들어 주셨네요. 네, 뭐 제가 우리가. 합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후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거운동 돌 수 있죠. 진짜 네. 북구 사람 박민식. 그러면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하정우 얘기 하셨는데 9개월 만에 나왔다. 패대기 치고 나왔다. 사실 우리 다 제도권 일을 해보았으니까 알잖아요. 9개월이면은 인수인계 뭐 받다 모릅니다. 끝나요. 인수인계 받다 끝나요. 맞아요. 네, 더군다나 부처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선거 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기정통부라든지 AI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 행정 프로세스
프로세스 관료들과 합을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냥 일배우다 나온 거거든요. 일배우다가. 그렇죠. 도대체 AI 수석이라고 해서 네. 하정우 수석 아래에는 어떤 조직도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도 사실은 자료 제출 다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그 어떤 일 했는지. 9월 10, 예. 9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구입했다가 이제 매각을 했던 네. 그 주식에 관련돼서 무언가 이득을 준 건 없는지도 샅샅이 아하. 파헤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꿈의 직장 네이버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왔는데 뭐 수석 일해봤자 네이버 때 받는 월급에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간 건데 네.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직 때문에 아하. 나온다? 네. 그것도 비례도 아니고 약속받지 그렇죠. 못하는 음흠. 좀 험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네, 그러면 이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예. 엑시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봐야 아하. 되는. 전 지금 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네네. 실제로 저도 뉴스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재산 목록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주식 10만 주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AI 국가대표 그 목록에 해당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 충돌이죠. 그렇죠. 그래서 팔아라 하니까 일단 팔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9월에 예. 9월에 재산 신고할 땐 그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 회사에 대해서 AI 국가대표로 제도권 정책적인 메리트를 준다? 연말에 또 상장한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예. 기업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을 10배는 것인데. 뜬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각을 했을 당시에 얼마에 팔았는지도 봐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의혹 제기를 이제 본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좀 전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박민식 후보님이 예. 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하. 아마 어느 정도 다 네. 찾아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거에 브레인이죠, 아주. 어제 그 후보 되자마자 기세 등등 하신 이유가 아유,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 그래서 여자 얘기 너무 신나게 해봤는데 일단은 이 어떤 한동훈 지지층은 거의 멘붕 상태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MBC 보고 희망회로 돌린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MBC만 혼자 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 지지자들이 네. MBC만 봤나 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 이제 MBC가 네. 정확한 여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언론사라고 하는 곳에서 MBC 여조까지 오늘 SBS 싹 무시하고 아이고. MBC만 오늘 또 방송하는 건 또 뭐죠? 심지어는 SBS에서 어제 뉴스 보도를 했는데 했는데도 오늘 불구하고. SBS 라디오에서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거 더 신기하네요. 진짜, 예. 근데 이게 네. 뭐 눈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자사 사실 여조까지 무시할 네, 만큼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뭐에 홀리면 그럴까요? 자, 황당한데 네. 아무튼 MBC 빼고는 앞자가 2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MBC가 튀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패닉이 왔습니다. 한동훈 개파들은 아니 이 정도 일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응답률 14% 500명이면은 70명 조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네,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를 보는 데 있어서 네. 체크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왜 이렇게 다른 패널들 욕할 때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댓글이 다 팩트 있냐 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 명을 해서 500명이 나왔다. 근데 그게 응답률이 뭐 7%다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식이죠. 네. 네. 근데 뭐 조사 인원열에서 뭐 1,002명, 1,005명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응답률이 뭐 한 5%다, 6%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막 수천 명이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게 이 사람이 나왔어라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죠. 통계 상식이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정말 저는 이해합니다. 70명 이름 몇 조사했다. 명?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SBS 응답률이 14.4% 나왔거든요. 많이 나온 거예요. 전화 면접. 근데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계속 인용하는 MBC는 6%대예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런 눌리면은 500명 중에 6%니까 30명 응답한 게 되는 건데.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집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한 그 박민영 대변인의 설명을 들을 만큼의 어떤 꾸준함이 있을까, 예. 네, 집중력이 있을까, 뭐 사실 네.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특정 언론사들이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언론사들이고 지금도 많이 소비를 합니다만
글쎄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인지 사설인지 분간이 안 되는 헤드라인, 그러니까 언론사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적는 이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란 거는 뭐 어떤 매체인지 설명 굳이 드릴 필요 없겠죠. 네. 서울시 지지율이 장동혁 디커플링 효과로 올라간다, 이걸 헤드라인에 박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울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낙동강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맞아요. 지금 상승세가 적거든요. 후보가 최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 지금 후보 중에 최약체라고 불리는 사람이 네. 지금 있잖아요. 서울의 그 정원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의 상대 후보가. 바둑이, 맞아요. 네, 김경수, 네. 드루킹, 그다음에 그리고 부산의 이제 탈탈탈 하정우, 네, 탈탈탈. 네, 오빠 네. 하정우, 네, 50살 오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3명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지금 호재를 누려야 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서울이죠. 네. 서울시장 5선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요, 전체적인 그림 봅니다. 그렇죠. 풍경 봅니다. 그렇죠. 풍경. 하지만 이 원예 조경사 같은 전문가들은요, 그렇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이 가지가 얼마나 그럼요. 잘 자랐나, 가지 칠 말 거 없나만 한마디까지 다 봅니다. 보세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중도들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누가 이기나, 어디에 근데 줄 많이 서 있나. 근데 이 안에서 딱 봤더니 숲 안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 예. 막 불개미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 네. 그러면은 이런 숲 좋아합니까? 아유, 안 숲의 좋아요.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그림을 좋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딱 박형준 시장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누구도 배척하지 않아. 하지만 보수의 가치 내가 지키고 가겠다. 네. 네. 그렇게 너무나도 지금 세련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떡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 보고 좀 배우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산이 가장 빠르게 따라잡았는데 그럼요. 절대 그런 헤드라인 안 달아요. 뭐 네. 박형준 시장 뭐 지도부와 밀착하고 따라잡았다 이런 건 안 다는데 네. 디커플링 하니까 올랐다고 다니까 네. 이거는 희망사항을 적는 건가 팩트를 적는 건가? 그러니까요. 일단 좀 물음표가 들었고 네. 네, 이제 다른 또 같은 매체인데 박민식 후보가 당선됐으면 박민식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달해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헤드라인이 무소속 한동훈과 단일화 주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본인이 단일화 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양쪽 다 안 하겠다는데. 하겠다는데 끝까지 가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좀 뉴스, 희망사항 섞인 뉴스들을 소비하시다 보니까 좀 메타인지가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느꼈던 게 네. 제가 그동안 정말 수십만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고 참고서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고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 네. 근데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을 받다 보면 얘들이 나보다 낫네? 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력이 있고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내가 맞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레거시 언론들도 이제는 내가 보고 있던 이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니고 변화했다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 민도를, 이 민심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소몰이를 네. 하려고 들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주인인 양. 네. 이게 오히려 지금처럼 뉴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절독을 하게 만들고 네. 멀리하게 만드는, 극혐하게 만드는 원인인 거를 네. 본인들 빼고는 다 아는데 그렇죠. 여전히 모르고 음.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든다. 저는 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뉴스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좀 황당해요. 후보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뭔가 당장 가시화된 상황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네, 스트레이트 맞아요. 뉴스는 말 그대로 사실을 적는 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사설인지 의견 게진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는 헤드라인. 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윤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절독 운동 한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절독 안 했습니다. 아하. 지금도 차 안에 한 부 있어요. 아침에 아이고. 출근하면서 늘 네. 차에다가 신문 하나 놓고 네. 운전하고 주차장 대기하면 심심할 때 읽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제가 펴보지를 않아요. 아이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에는 마음이 상해서 안 읽었는데 예. 이제는 봐봤자 그렇죠. 심지어 미국 관련된 트럼프 관련된 기사도 보세요. 아이고. 저는 진짜 이제 레거시의 종말이 온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세상에 이 국제 정세마저도 CNN이나 편향된 언론 따라서 그냥 한쪽 방향에 치우친 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그 레거시 언론대로 이란 전쟁을 예측했다면 이미 미국은 패망했어야 됩니다. 맞아요. 전쟁
패배했었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될 수도 없죠. 그대로면. 탄핵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유조선 하나 불 붙은 거 우리나라 거고 이름까지 다 알려주면서 니네 빨리 뭐 해라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가 레거시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못 해주고 계속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 네.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북갑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전 맞아요. 이렇게까지 언론의 푸시를 받은 정치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신기해요. 뭐 법무부 장관으로 온갖 낙하산 배려는 다 받았고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베이비시팅을 받았다라고 전표를 하는데 네. 그런 후보가 없는데 유권자들이 꿈쩍을 안 해요. 네. 지지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딱 악성재고 느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를 하면 할수록 막 더럽게 없네. 약간 먹어보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약간 뭐 그런 네. 느낌. 맞아요. 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이번 결과인 것 같고 이번에 한동훈 씨가 낙선하게 되면은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에 정말 지금 저는 뭐 본인들이 이걸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광고를 해주면 네. 오히려 역반응 그러니까 일으킵니다. 이런 거를 그 열심히 팔았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는 미국 가서 아주 진짜 공화당하고 전례 없는 그런 네. 한 라인을 따고 그렇죠. 국위선양하고 와도 당무감사 받아라 이딴 소리나 하고 아이고야. 누구는 당근으로 조교기 샀다는데 정치 천재라고 하고 저 왜곡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아유, 나 부끄럽지 뜨거워라. 않으십니까? 예. 화끈거리죠. 아이고 저 참 세상 그렇게 대조를 하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이 레거시 언론의 현 주소가 맞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좀 얘기 길어져가지고 좀 근데 재밌으니까 좀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근데 저는 조선일보 기사 보고 그래서 이거는 오세훈 시장 낙선운동 하나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맞아요. 장동혁이랑 디커플링해서 뭐 효과로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장 대표 지지자들한테는 오세훈 지지해봤자 우리 대표 욕만 먹는데 그럼 오세훈 잘 돼봤자 우리는 욕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이거 낙선운동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세훈이라고 하는 개인만 네. 열심히 홍보해도 그리고 예. 빨간 잠바 입고 네. 우리 이 지도부를 뭐랄까 저격하는 네. 그런 말씀만 안 하시고 오세훈이라는 인물만 전면에 세워도 예. 정원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아, 그럼요. 오선 시장 했고 저는 서울에 되게 오래 살았지만 그 전에 박원순 시장 때 시민단체 배불려주고 정말 오래된 그 거리에 벽화만 즐비한 그런 이제 낙후된 서울을 보면서 참 이게 내 세금이 다 어디로 새고 있는가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서울이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랑 어디 놀러 가기 좋고 연애하기 좋은 서울이 됐다. 네. 이거 정말 청년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강버스도 많이들 욕을 하시는데요. 한강버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가면서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네. 우리 서울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관광 반, 그 다음에 교통 반. 네. 네. 그래서 뭐 한 번 고장 났네 뭐 이러는데 뉴욕 같은 데에서 샌프란시스코 가잖아요. 네. 벽에 당일날 붙어 있어요. 야 고장 났어. 니네 딴 거 타. 네. 되게 뻔뻔하게 그냥 자신감 그렇죠. 있게 오늘 고장 났어 타지 마. 뭐 이럽니다. 근데 누구 하나 불평을 안 해요. 네. 그건 물에 떠다니는 거니까 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가끔 그럼요. 있는데 지금 뭐 한강버스 한 번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네. 실제로 한강버스 타는 시민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어. 근데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네, 후기가 되게 자녀 좋다. 데리고 탔는데 관광객들 뭐 은근히 일부러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너무 네. 저렴하잖아요. 네. 페리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유람선이 어렵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본인께서 지금까지 잘한 거에 대해서 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도부한테 화살을 쏘는 거 네. 이제는 아마 최근엔 좀 안 하시는 것 안 같은데 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이제 오세훈이라는 그 세 글자로 네. 좀 드라이브를 거셔야 예. 이제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처럼 떡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오 시장 측은 뭐 이렇게 좀 노선 변화 빨간 옷도 이제 자주 입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특정 언론이 낙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머리 전했습니다. 깎으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빨간 옷 입으시고 네.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업적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얘기도 이제 좀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빛납니까? 일단 뭐 몇 개 넘버링을 해서 주셨어요. 너무 지금 많은데 보자면. 뭐 너무 지금 많아서 네, 무슨 순서로 세 개만 아유, 뽑아오신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무슨 뭐 공무원 따까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시장 가서 막 싸우고 뭐 컨설팅 네. 어쩌고 하고 오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랩으로 만들까봐 난리도 AI로. 아니에요. 네네네.
노래 갑자기 악상이 막 떠오릅니다. 제가. 근데 저는 예. 그 공무원 따까리요 발언은요. 아, 네네. 먼저 하시죠. 하나 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진짜 많거든요. 200만 명이에요. 예, 근데 네. 이 따까리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내란 TF 이래가지고 네. 각 부처별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내란 TF 제보 신고센터처럼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놨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근데 거기에 5호 담당제처럼 공무원들끼리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도록 네. 승진 못하도록 서로 바지가랭이 쥐어잡을 수 있게끔 물고 늘어질 수 있게끔 일종의 어떤 그런 감시 TF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효력이 있었느냐? 예. 서로 그냥 이런 거는 안 해야겠다 해서 신고 안 되고 그냥 끝났습니다. 해청산 TF 때 한번 당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카톡 검열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공무원분들이 조용히 이제 나란 일 하니까 정치색 안 드러내고 가만히 계시는 건데 네. 이분들이야말로 나라 돌아가는 사정들을 누구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내란극복 TF다 뭐다 해가지고 서로 위화감만 조성해 놓고 분위기만 싸늘하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안 지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따까리라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볼 땐 전국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이제는 부글부글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민심도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오빠 해봐 오빠 한 건요. 네. 저는 누구보다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딸이 있는데 7살이에요. 예. 아이고, 딱 또래네. 네, 예. 딱 그 한 살 차이. 그러니까요. 생일 비교하면 막 5, 6개월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하정우 수석이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을 갔는데 제 아이한테 50 넘은 아재랑 저 60 넘은 할비가 네. 오빠 해봐? 저 완전 그냥 뚜껑 열린 눈 날입니다. 돌아가죠. 나 완전 눈 돌아갑니다. 네. 저 당장 영상으로 체증해가지고 경찰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예. 누구야? 그때 오빠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네. 너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오은영 박사 빙의해가지고 네. 누구는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그럴 겁니다. 이상했어요. 상담실을 해야 돼요, 정말. 네, 뭐 불편했어요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상했어요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아이가 8살인데 나중에 11살, 12살 사춘기 됐는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영상들의 회자가 되었고 이 많은 평론가들과 사람들과 누리꾼들이 내가 오빠를 강요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예. 본인이 나중에 사춘기 때 읽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느껴, 고통을 느껴.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고소, 고발, 소송 다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거 본인들이 무슨 문제를 지금 발생시킨 건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 같은 대한민국의 부모를 갖다가 음란마귀를 만들어버립니다. 아이고. 음란마귀여서 머릿속에 네. 음란하니까 오빠 단어를 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식으로 음란하게 맞아요. 받아들인다? 네.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동 성추행에 버금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 아빠인데요. 기분이 너무 더럽거든요. 맞아요. 당신도 자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네. 일단 그 부원장 글은 삭제를 하긴 했는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이미 다 있어요. 봤는데 뭘 삭제해요. 네. 남겨두세요 그냥. 그 학부모들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충격 받으셨겠어요. 저 진짜 너무 네. 기분이 지금 나빠요. 네. 그 민주당이 그리고 보통 정당입니까? 이 그러니까요. 새천년 NHK 사건 너무도 유명하죠. 지금 강원 출마한 우상호 그리고 지금 또 어디 그 경기도 출마한 그 송영길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주옥 같습니다. 뭐 네. 임종석 따님은 지금 미국에서 무슨 돈을 유학하고 있는지 저- 모르겠지만 쉽게 룸살롱 가가지고 양옆에 그런 여성들을 네. 데리고 이제 그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여성 네. 그 당 동지가 왔더니 뭐 아이고, 완전히 그냥 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을 퍼부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86의 그 실체에 대해서 본인께서 그 PC통신에다가 고발하는 글을 써가지고 5.18 전야제 알려진 때 사건이었죠. 네, 그것도 5.18 전야제 때.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 공천장 땅땅 찍어줘가지고 공천받고 지금 선거 뛰고 있는데 지금 지선파는요 네. 새천년 NHK 선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다 네. 이렇게 후보로 지금 뛰고 있죠?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근데 하물며 그렇게 공천장 찍어준 당대표가 지금 와서 8살 여아한테 오빠 해봐 하는데 이거 소름 끼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아유, 이게 예.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닌 게 네. 정청래 대표가 그 예전에 대선 때도 예. 20대 여학생들한테 맞아요. 손까지 잡으면서 막 오빠 이렇게 하라고. 잡고 있더라고. 손을 계속 시종일관 1분 동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분들은 사고방식이 참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다가 검색하니까 결국에는 새천년 NHK까지 저도 제가 네. 나무 위키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뭐 유서 깊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네, 역사 사건이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또 너무 놀랐던 건 어제도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아동의 뭐 존중받는 뭐 사회를 만들겠다, 뭐 아동이 존중받는 어른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아동 정서 뭐 안정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아동 성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놓고 이런 공약 발표하고 대통령은 뭐 아동의 품격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도 표리부동한 얘기 아닙니까? 이 여기서 드는 이질감은 네. 도대체 얼마나 지금 역지사지나 아니면 감정이입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밖에 아유,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땐요 그냥 무조건 조용히 하고 죄송합니다만 해야 되는 납작 거예요. 엎드려야죠. 네. 걷다 대고 뭘 정책을 이야기합니까? 아동의 아짜도 꺼내면 안 됩니다 당분간.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 우리 김부겸 후보 대구시장 뭐 처음에는 막 기세등등 하더니만 뭐 문재인 한번 왔다 가고 정청래 한번 왔다 가고 하니까 지금 완전 추경호 후보로 완전 분위기 쏠려버렸고 지금 그 서문시장 분위기가 살벌하더라고요. 네, 분위기 김부겸 안 좋죠.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욕설이 난 악수 안 한다. 뭐 요런 거 한번 우리 또 구수한 또 네. 현지 언어로 한번 차라. 차라. 야 오지 마라. 예. 너가 요 와오노 돌아가라 딱 나옵니다. 악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네, 예. 손 치아뿌라 네.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 김부겸 후보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네. 쪽박찰 위기에 처해 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정권의 어떤 그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과실을 네. 따먹으려고 지금 후보가 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대구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네. 지금 공소 취소를 하려는 네. 요 빌드업이 상당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예전에 그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바로 전후에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이 진행 중인 재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하는 그걸 네. 법안으로 통과시키자 했을 때 법원에서 알아서 이제 만세 부르기 전에 예. 그때 대통령이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 공소 취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시기만 네. 지선 끝나고 얘기하자. 이거는 공소 취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게 악영향인 곳이 어딜까요? TK, PK입니다. 그렇죠.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일단 정권한테도 정부에게도 제발 가만히만 있어달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에서 뭔가를 좀 과실을 얻을 수 있나 했더니 예. 계속 똥볼 찹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발 당대표도 가만히 있어달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누구보다 흰 옷 입고 싶은 사람은요. 김부겸이다. 김부겸입니다. 아이고. 파란 옷 입고 싶지 않을 안타까워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또 고배를 마시는데 네, 또 지금 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대구에 뭐도 갖다 주겠다 그 신공항 얘기한 거예요. 그 김부겸 때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집권하고도 안 해줬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정부가 무언가 국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부라면은 지원금 얼마 주겠다 하고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네. 지금의 이 정부는요, 박수현 후보도 지금 충남지사로 후보로 올라가 있는 박수현 후보도 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후원금을 45억인가가 이제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그 비위 문제도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아이고야. 정리해서 한번 방송을 할 텐데. 좋습니다. 네네 상대당 후보 그 김태흠 지사 관련된 그 홈페이지나 페북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 후보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국가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돈벌이한다. 특히 네. TK 지역에서는 이미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뜩이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김부겸 후보는
당이나 정부의 도움을 지금 전혀 받지 않은 채로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될 것이다. 네. 대통령이 공소 취소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이기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분위기 한번 쭉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짧게 해볼게요. 네. 지금 친한동훈계의 해당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지도부가 좋든 싫든 어쨌거나 우리 당 후보가 버젓이 존재를 하는데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그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 이거 사실상 민주당 도움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 났는데 우리 편들한테 총구 들이밀면서 북한 편을 드는 그런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어제 한지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지금 지도부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글쎄 제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지아 의원은 자기 이름 석자 들고 단 한 표도 못 받아본 상태에서 당의 간판 달고 배지를 다신 분인데 지금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 통해서 당선된 지도부거든요. 당원은 고사하고 국민 한 표도 못 받아본 의원이 제 비하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근데 이런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를 향해서 당신들이 해당 행위하고 있다. 이거 대체 당의 기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비례 후보가 된 분들은 PPAT 빡세게 쳐야 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90점 이하 다 떨어뜨려야 돼요. 당원 당규 읽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정치 결사체, 이념 결사체잖아요. 네. 그러면은 승리를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 선출된 지도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리더십. 그렇죠. 영어로 리더십. 그렇죠. 네? 그냥 리더의 리더. 리더를 따르는 게 당의 기본 이 모토입니다. 지도부잖아요. 지도부 이름부터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 누가 지금 해당 행위자입니까? 그러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비례에 대해서도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지금 개헌도 찬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당에 있을 이유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론을 하나도 안 지켜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에 배지를 달았는데 지역구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나는 그러면은 대구 내려가서 하겠다 대신 나의 목을 쳐라. 네. 그 정도의 패기도 없으면서 그렇죠. 뭐 지역민들 평가 받겠다. 뭐 네. 그런 거면. 네. 우리 당에서 이런 특혜를 받아놓고 이거는 포기하기 싫지만 해당 행위는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상황 본인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는 정말 한지아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당은 인재 영입 금지시켜야겠다. 네. 네, 비례대표 철저히 당원들이 뽑아야겠다. 사천을 해버리니까 당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역을 하는. 이건 사실 정당 개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조직에 몸담아봤으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너무 뭐 네. 잘생겼다 뭐 스케치북 들고 막 먹던 아이스크림 저 진짜 네.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당이 이 지경이 됐나. 네. 네, 사실 우리 대변인단들한테 당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비판은 예, 좀 자제를 자제해달라 해달라. 했지만 예.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단도 지도부인데 해당 네.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그것도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해당 행위에 대한 논평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 징계 요청서가 지금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징계해라라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징계를 만약에 지금 해버린다. 예. 그러면은 뭐야 날 징계해?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더 할 겁니다. 분탕을.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무소속 후보이고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체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쫙 이제 먹이를 풀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달한 거 어디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네. 개미들 쫙 오잖아요. 그렇죠. 체증을 하는 시간이다 네. 지금은.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당원들을 우습게 알고 어디까지 당원 당규를 어기면서도 기세등등하게 오히려 죄 없는 우리 지도부와 당원들을 가지고 마타도어를 하나. 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다 체증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네. 이렇게 징계 요청서를 빌드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더 전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럴 만한 계기가 또 곧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5월 10일 오후 2시에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씨도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부산 지역의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정성국 의원이나 뭐 서병수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디로 갈까? 개소식에 직접 못 가더라도 그날 저녁에 뭐 네. 부산의 앞바다는 아름다웠다 막 이러면서 네. 단체사도 올리고 막 이런 게 나오면 네. 그거까지도 사실은 포함을 시키거나 맞아요. 어떤 당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후보의 개소식이 있는데 우리 후보의 출정식에 안 가고 무소속 후보의 출정식에 간다. 이건 당장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10일 날 그 국회의원들 어디서 뭐 하는지 잘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부 우리 김의원 대변인과 너무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지금 또 2,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상대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영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어라든지 또 흑색 비방 같은 것들이 난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우잘사 TV에서는 언제나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니까 계속해서 이 선거 기간에도 꼭 자주자주 좀 매일매일 시청을 좀 해주시면서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사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그게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우리 자유우파의 또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의원 대변인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